한국 테니스 발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K-테니스를 말하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에 비해 많이 부족한 테니스 인프라, 바로 테니스장이죠. 이 부족한 테니스장을 구하기 위한 클럽들의 사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테니스 예약 문화에 대해 말하다. 맞아요. 요즘 정말 코트 구하는 분들 많은데 코트가 너무 부족하죠. 아, 요즘 코트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래도 좀 겨울이라 조금 요즘은 낫지 않은가. 맞아. 네, 요즘은 낫고 이 겨울철이 지나면 진짜 그냥 하늘 봄철? 별따기인 것 같아요. 봄철 되면. 봄, 여름, 가을 네, 다. 봄, 여름, 가을. 여름에도 물론 여름도 없고, 좀 네.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이 예약을 이제 빠르게 못하면 추울 때, 굉장히 추울 때 쳐야 되고 굉장히 더울 때 쳐야 되는. 맞아요. 아니 근데 네. 그 찬달에 얼마 전에 그 서울 시립 테니스장 가신 거 그거 뭐예요? 제가 그 지난 금요일이죠. 네. 서울시립대 그 웰리스 테니스장 네. 거기 이제 연대간 장기대간 신청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클럽 이제 회원 명부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이메일로 신청을 해서 네. 이제 뽑기를 하는 거예요. 엑셀을 돌려가지고. 네. 네, 제가 그때 1시간 넘게 걸려서 실대를 갔단 말이죠. 제가 대표라서. 네네. 네, 거기에 대강당에 실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테니스 사람들. 네, 이제 월요일 뭐 오전 시간대가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오후 한 코트 7시부터 10시. 네. 그거 제일 좋다. 네, 그래서 뭐 수요일 오전 이렇게 쫙 있는데 네. 제가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긴축적지. 네, BTS. 네. 네, 이제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는데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잘 안 됐어요? 네, 거기 그게 투표가 진짜 빨라요. 5분 만에 차라라 끝났어요? 월요일 뭐 시작하겠습니다. 딱 누르면 바로 클릭을 나와요? 하면 엑셀로 딱 어느 팀이 딱 선정이 돼요. 아. 나오세요. 그리고 그다음 쭉쭉 거의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어머. 네, 제가 금요일 7시부터 10시 신청했는데 네. 딱 안 되는 거 보고 금요일은 36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뻑뻑하네. 네, 어디 제가 그때 한 코트? 그렇죠. 저는 이제 금요일 7시부터 10시 한 코트를 이제 배정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네네네. 이제 그 시간에 36팀이 이제 몰린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같이 이제 왔던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40대 1 경쟁률인 시간도 있더라고요. 주말 토요일이었나? 근데 이제 뭐 수요일 오전 네. 뭐 몇 시지 잘 못 봤는데 그거는 두 팀밖에 없습니다. 2대 1이야. 아 이제 떨어지면 덜 받겠다. 그니까. 네, 이거 완전 복불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떨어져서 5분 만에 집에 왔다. 끝나고 네. 그랬던 이야기였습니다. 된 사람이 있긴 한 거죠? 네, 다 됐죠. 있더라고요. 아니 있더라고. 인스타그램에 네.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립대를 다니나 아마 그럴 텐데 그분 되셨더라고요. 그분 아마 10대 교직원분들은 따로 하는 거 1차라서 먼저 이제 다 합니다. 교직원들은 먼저 해요. 먼저. 그렇구나. 교직원이 아닌 사람들만 따로 그렇게. 그리고 일반 동호인 중에도 교직원처럼 이제 그 학교 사람이 될 수 먼저 이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뭐죠? 뭐냐? 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 1,000만 원을 발전기금을 내면 네. 이제 교내 동호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내면. 근데 낸다고 해서 무조건 코트를 받나요? 거의? 받겠죠? 아마 먼저 교내 거는 빼주지 않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일반 동호회 하는 거 같은데 1년에 1,000만 원인 거야? 아니면 한 번 내면 되는 거예요? 발전기 한 번 1,000만 원 그거 또 갱신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한 번 내면 되지 않을까요? 발전기가 한 번 내면 매년 1,0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좀 힘들고. 근데 한 번 1,000만 원 내고 동호인으로 그 교직원으로 인정해 주다시피 하면 사실 실내 코트 1년 연대간 하는데 6, 700 정도 하잖아요. 근데 시립대가 싸요. 시립대가 연대 가는데 돈을 또 내는구나. 내죠. 나는 지금 나도 잘못 생각했어. 1,000만 원 내고 거기서 까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할인도 없습니다.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고 그건 발전기금이고 그거 발전해야 되니까. 할인도 없어요. 그리고 시립대가 1시간에 24,000원이기 때문에 그렇네. 네, 굉장히 가격은 다 네.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고. 네. 그 실내라는 이점에 비해 가격이 싼 것 같아요. 코트비. 그렇네. 네, 그래서 다들 이거 무슨 뭐 약간 뭐 반포자이? 반포자이. 약간 그 느낌, 정형 느낌이다. 약간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만큼 되기만 하면 무조건. 네, 핫한. 네, 왜냐면 실내기 때문에 못 치는 수가 없어요. 학교가 무슨 뭐 닿지 않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연대관을 점점 지향하는 분위기잖아요. 그 서울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클럽 하나가 이렇게 그거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네. 좀 안 된다. 근데 서울시립대랑은 좀 분위기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 뭐 테니스 친구 찾기 카페나 아니면 그 스매시 같은 데서는 요즘 그 일산의 코트 그 테니스 클럽에다가 이렇게 주는 그거를 이제 개방을 하라고 이제 서명 운동 같은 거 많이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산 지역에 막 예를 클럽에게 들어 주는 고양시 테니스 협회에 소속된 클럽에게 주는 테니스 특혜를 그렇지. 그거를 폐지해라. 이제 일반 모든 사람한테 예약제로 100%를 풀어버려라.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 지역에 소속돼 있는 클럽에게 일정 그 시간을 그냥 할당하는 거. 할당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반반인데. 뭐 그러면 그 클럽에 들어가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클럽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요새는 또. 그렇죠. 뭐 다 받아주는 것도 이미 아니고. 이미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실 많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속한 클럽이다고 하더라도 그 클럽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그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사실 열린 공간은 아닌 거죠 사실. 이게 처음 이렇게 문제로 화두가 된 게 구리왕숙 맞아요. 거기였거든요. 거기에 주말에 일정 그 소속 그 클럽을 이제 대관을 연대관을 해줬었죠. 아예 그냥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아예 막 민원 계속 넣고 어떤 분이 그 시위도 하고 맞아 1인 시위 막 하고 지금 하셨어요. 제가 지금 검색 안 해봐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거의 예약제로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나요? 드디어 승리했네요. 정치하셨어. 네,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 시립대 얘기를 잘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시립대처럼 공정하게 팀이 모두가 이제 다 모두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공평하잖아. 다 인정을 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줘요? 이게 아니야. 그냥 컴퓨터가 다 그냥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줬고 다들 참여해서 그 앞에서 다 이제 진짜 복불복으로 다 돌려가지고 뽑히는 건데 이러면 모두가 인정하고 하는데 그냥 일반인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 이거 왜 여기 이 사람들만 계속 항상 잡고 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시립대처럼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자기 클럽 그 몇 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는 좀 맞아. 근데 이제 목동 테니스장도 원래는 다 이제 저녁도 다 예약제였다가 작년에 언젠가 한번 그 양천구 소속 테니스 협회 그 클럽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코트 배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일부 새 코트는 그 클럽 그 추첨해서 할당받은 그 클럽들이 그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그 코트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 클럽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 그 협회 차원에서 그 구협회 차원에서 그 지역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좀 약간 진입장벽이 되게 높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 배제가 된다는 점에서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일반 이제 그냥 테니스 그 속하지 않은 그냥 일반 예약자들이 보면은 그걸 왜 양천구 테니스 소속이라고 그거를 왜 세 코트씩이나 그걸 가져가냐. 근데 이제 같은 경우인 거죠 지금. 근데 구협회에 소속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구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그런 발전기금 같은 걸 넣잖아요. 1년에 얼마씩.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일환이지 않을까. 이게 약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구조로 봤을 때 테니스 협회에서 테니스장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거 테니스 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테니스 장을 어떻게 하든 이건 내 마음인 거야. 근데 이게 그 구리랑 그다음에 고양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민의 그 세금 가지고서 만든 시민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소속된 뭐 일산 테니스 협회라든지 뭐 구리 테니스 협회 여기 이런 데는 그냥 시민 단체야. 우리끼리 오늘 테니스 협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랑 완전 별개거든요. 여기는 시민
구장인 거고 우리는 테니스 단체는 우리끼리 한 거야. 거기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구리 사람들도 있고 일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테니스 협회다라고 먼저 얘기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테니스 협회니까 코트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유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분통 터지는 입장이 그 그렇죠. 일이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세금이 들어가. 그래서 일례로 의정부에 이 지금 시장 말고 이 전 시장님이 3선을 하셨어요. 근데 테니스를 분이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그 3선 하시는 동안 의정부에 괜찮은 테니스 코트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만들어놨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그런 ATP 투어를 유치하려고 맞아요. 그런 그랬던 적이 움직임도 있었죠. 있었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테니스 문화를 엄청나게 키워갔었는데 이제 그런 한편에서는 테니스장이 자꾸 세금으로 지워지고 하니까 그 시 내부에서는 이제 테니스를 안 치고 안 좋아하고 관심 없는 다른 스포츠에 덜 좋아하는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죠. 야, 내 세금 왜 테니스장 만드는데 치냐.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그런 대립이 있었고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그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시청 안에 실내 테니스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미 한 코트는 약간 공용 체육 공간으로 바뀌었고 두 코트도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만들어 놓은 걸 없애?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런 이야기로. 그래서 약간 그런 여튼 그런 세금을 들여서 만든 공간에 뭔가 특정 세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특정 사람들만 좀 독점하게끔 하는 건 좋진 않지만 이거를 독점하지 않게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방법을 좀 맞아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강서구나 양천구에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방아구리 테니스장 있잖아요. 그 다리 밑에. 집이 근처니까 거기 제가 처음에 이제 가보려고 몇 번 했어요. 전화를 했죠. 어떻게 사용을 하냐. 아침 6시에 와가지고 자기가 치고 싶은 시간대에 자기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게 불과 2년 전의 얘기예요. 2년 전에 그러라는 거. 근데 물론 나는 그 집 앞이니까 그리고 일찍 아침형 인간이라 6시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개판이야. 그냥 이름을 막 써놓는 거야. 먼저 온 사람이 이름 한 번만 써야지 그게 공평하잖아요. 1등이 그냥 다 써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좀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저도 막 민원을 넣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민원 넣어가지고 예약제가 됐어요. 1번부터 6번 코트까지 6개 코트가 있는데 예약제가 되니까 이제 노인들이 힘든 거야. 노인분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컴퓨터 하시고 빠르게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노인분들이 또 민원을 넣어.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1, 2번 코트는 이제 노약자 코트 65세 이상 주민등록증 가지고서 보여드리는 거고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 4개 코트만 그냥 모두 개방을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서남물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남물 1번, 2번 코트는 노약자 코트예요. 그래서 제가 못 모르고 이제 제가 했다가 저도 이제 코치님한테 혼이 났죠. 왜 니네 노약자 코트 하냐 몰라가지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 노약자분들도 지붕 있는 데서 치고 싶어 하죠. 햇볕이 그러니까 이게 노약자들 코트는 항상 비어 있어요. 왜냐면 노약자들도 딴 데 가서 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야. 오히려 그 노약자 코트는 1년 아니 하루 종일 아예 거의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거의 밤에는 거의 비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약간 기계적인 행정의 문제죠, 사실. 뭔가 그렇죠. 이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보여주기식 약간 맞아. 우리 이렇게 하니까 니네 민원 넣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건데 근데 사실 어찌 됐든 그런 식의 트라이 그런 식으로 뭔가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건 좋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테니스 예약 관련해서 가지고는 그 온라인으로 다 돌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나 그런 디지털 접근성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오프라인으로 선착순으로 하기에는 좀 제가 그래서 약간 방금 또 문득 든 생각은 예전에 제주도에서 테니스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정구장에서 이제 7시부터 테니스를 치려고 했더니 한 6시부터 가서 그 앞에서 가방을 이렇게 세워놓고 줄을 서요. 그거야. 그 뉴욕 그 센트럴 파크에 이런 식으로 해요. 하여튼 센트럴 파크 줄 서갖고 해. 줄 서서 문이 열리면 뛰어가. 그 코트에. 내가 치고 싶은 코트에 막 뛰어가. 지하철 같은 거구나. 지하철 자리 차지하는 그 느낌이네. 네. 그래서 이제 뛰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을 해요,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1시간, 2시간씩 뭐 이런 건가? 2시간, 3시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7시부터 10시까지 쳤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막 뛰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되게 붐비는 시간대에 단식을 칠 수 없어. 단식을 치고 있으면 주 옆에서 같이 칩시다 하고 이제 같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K 테니스 문화죠. 이 가방 뭐
그러니까 선착순 이거 성남 어디 테니스장도 이렇게 맞아요. 약간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막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차이도 굉장히 큰 것 같은 게 그건 수도권에서는 이제 거의 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거의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매크로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매크로도 골치 아프죠. 작년에 한창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이 목동 테니스장 매크로 많이 써가지고 매크로 잡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나온 건 목동인데 인터뷰는 서남물 가서 했더라. 아 그래요? 근데 그대로 서남물도 매크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남물 매크로 장난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 매크로를 이제 없앤다고 막 이제 뭐 핸드폰 인증 이런 것도 되게 엄청 엄격하게 부여를 하고 그렇게 바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전 코트를 내어주고 그런 협회 소속된 코트를 내어주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조금 약간 절충해가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 투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양천구 소속. 그러면 양천구 소속 테니스 클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그거 20명 강서구는 그거예요. 20명 중에서 80% 이상 강서구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회비를 납부하고 그러면 맞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안내가 없잖아요. 우리 모르잖아. 일반 사람은 나도 그러면 거기 클럽에 양천구 소속에 들어가서 만들어가지고 나도 클럽 만들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나도 거기 목동 테니스장에 그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예 그런 안내조차가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시시해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약간 그냥 하는 느낌. 근데 거기 그 목동 테니스장 앞에 있는 컨테이너 거기잖아요. 그 현판 달려 있잖아. 네네. 거기 혹시 사람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진짜? 네. 솔레니 맞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다고 하셨다. 네네네. 어디 현판만? 목동 테니스장 건너편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목동 테니스장 입구에 컨테이너. 네네. 그 컨테이너 매점 말씀. 매점 건너편. 거기 양천구 테니스장. 네, 맞아. 거기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거잖아. 본부잖아. 거기가 그 테니스 양천구의 테니스 본산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강서구는 테니스 협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진짜 아무리 검색을 해도 몰라. 진짜 내가 1년 동안 찾았다가 겨우겨우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딘지를 몰라. 음지 사이트도 없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우리는 클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받을 수 있고 협회 소속이 되실 수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줘야 돼.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조건을 충분히 해서 이거는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제 좀 약간 안내가 잘 돼야 안내가 돼야 돼. 왜냐면 그 테니스 강서구 거니까. 강서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 테니스 협회는 굉장히 은밀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비공개 밴드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무총장님 계시거든요. 이 사무총장님께 그 URL을 받아야 돼. URL과 비밀번호를 받으면 강서구 테니스 협회에 소속된 그 밴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돈을 안 냈기 때문에요. 돈을 못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강서구는 이제 클럽한테 그 코트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럼 사실 들어가봐야 좋은 게 없어요. 들어가봤자 뭐 언제 뭐 강서구 회장배 뭐 한다 뭐 이거 정도 공지만 올라오고 대신 이제 그런 회장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동 테니스장이 올해 언제부턴가 그 코트를 아예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없었나요? 네, 제가 기억나기로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 있었어. 내가 그거를 매년 1월 며칠날 그 투표 그러니까 뽑는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있었고 코로나 후에는 이제 애초에 코트가 다 닫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이용객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클럽이 약간 흐지부지 되면서 클럽 자체도 와야 되고 약간 막 이러다가 이제 테니스가 좀 더 부흥이 되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안정기 접어들면서 그걸 다시 오픈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사이트에 이렇게 이 고정 코트다 이렇고 이런 아예 뭐 안내사항은 없었잖아요. 맞아 그렇긴 했죠. 그리고 그런 뭐 투표를 한다는 그 사이트에 안내도 없었고. 그러면은 지금 목동 테니스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달에 그걸 뽑았던 것 같거든요. 1년 거를. 지금 시립 테니스 웰리스 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클럽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양천구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 되게 많아야 하는 거고. 양천구 아니시고 양천구고. 난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 근데 요새 테니스 동호회라는 게 지역 기반은 아니잖아요. 지역 기반 그러니까 아니죠. 이게 약간 과거의 테니스랑 현대 테니스 문화의 약간 차이인 것 같은데 과거는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맞아. 막 그리고 우리 뭐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동네 지역 기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끼리 뭉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구협회 소속 클럽 이런 우리 동네 클럽 이런 것들이 활발하니까 그런 구협회가 생기고 구협회에 할당된 뭐 코트가 생기고 이런
이런 건데 지금 현대에서는 사실 온라인으로 테니스 동호회가 생기고 맞아요. 거의 온라인 위주죠. 지역은 상관없고 차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이면 뭐 테니스장은 다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테니스 문화가 바뀌고 그 심지어는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테니스장마저 없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동네 운동 문화, 뭐 동네 안에서 뭔가 테니스를 하고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런 과거의 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좀 약간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이런 예약 문화나 코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마치 뭐 우리 나라로 따지고 보면 약간 세대 갈등이랑 약간 비슷한 문제인 거죠. 이 테니스 세대 안에서 빚어지는 이런 문제 중에 하나, 그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코트 문제, 예약 문제 이거인 것 같아요. 점점 밀려나시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사람들의 생활 양상이 변하는 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지금 테니스 치는 젊은 인구들은 2년 동안 내가 이 집에 살고 이 동네에 살고 내가 2년 동안 양천구에 살았다가 2년 이후에는 임대차가 끝나면 어디 저기 중구로 갈 수도 있고 강남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소속 클럽을 계속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만 계속 있어요.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인구들을 계속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뭐랄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런 뭔가 더 이상의 뭔가 구협회 뭔가 이제 뭐 시협, 뭐 구협회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지 어렵지 않을까? 그 훨씬 더 그러면은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금 그러면은 테니스에 대한 장벽만 키우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이제 테린이들이 이제 우리 테니스의 미래라고. 그죠? 왜냐면 테니스 인구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게 사실은 목표고. 그쵸. 모르겠어요. 클럽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클럽이 발전하려면 그 새로운 멤버들이 뭐 주기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히 이렇게 유입이 돼야지 뭐 나가실 분, 뭐 잠깐 쉬시는 분 그래야지 클럽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데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아주 뭐 한 번에 그러면은 이제 클럽이 흔들리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그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그런 협회 소속 에게 뭔가 코트를 할당하는 문제는 조금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반면으로는 그런 협회들이 테니스 대회도 많이 열고 그런 테니스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잖아요. 예, 왜냐면 그 어떤 클럽이 있다고 하면 거기 클럽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만 있으면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죠. 수익 많이 늘고 그런 의미에서는 협회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앞으로의 테니스 문화를 키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네, 많이 바뀌었어요. 벌써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한 방식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약 이런 어렵고 이런 문제가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테니스 자체를 사실 많이 치지 않았고. 네. 근데 이제 점점 테니스를 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물론 새로운 테니스장도 많이 생기긴 했고 사설 테니스장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코트에서 치기는 이제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고 예약 있어서 좀 이제 뭐 매크로나 이런 것도 이제 더 생겨나게 됐고 원래는 예전에는 뭐 전화로 예약을 했던 뭐 전화하면 계속 통화 중에 맞지 목동 전화를 했었잖아.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좀 밖으로 밀려나셨고 이런 이제 현상도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또 여기저기서 좀 많이 몰리게 되는 그래서 맞아요. 네 정말 이 테니스 코트가 포화 상태가 근데 이거는 사실 공공 코트에게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은 게 사실 사설 코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남는 코트들도 많잖아. 남아 있는 코트들도 뭐 종종 있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비용이 비싸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공공 코트의 가장 큰 이점은 싸다는 거고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공공성을 키우면 약간 뭔가 국민들의 뭔가 생활 체육의 수준도 높아지고 운동하는 것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공공 체육 시설을 많이 만드는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 이게 뭐랄까
약간 디지털 시대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온라인 이야기라는 게 생기고 이게 모두에게 열려버리니까 좀 매크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전화로 예약을 하고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고 이런 것이 공정하냐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가장 나은지는 계속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또 들은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시에서 어떤 코트에서 항상 이렇게 이 저녁 시간대는 이 사람들에게 할당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꾸자라는 움직임이 젊은 테니스 인구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바꾸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클럽장이 이걸 주도했던 사람을 불러내서 뭐 다이다를 한번 뜬 거예요. 맞짱을 한번 뜨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맞짱 뜨면 해결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잘해보자. 우리 너도 테니스 치고 싶어하고 나도 테니스 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그냥 손 잡자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동맹을 뭔가 유지하려고 한다던가 막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성남 아닌가 성남? 성남인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도 막 들었는데 그런 걸 어쨌든 이권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하는 거지 코트에 대한. 이게 테니스가 이게 작은 권력이긴 해. 테니스장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마치 그거죠. 사실 이 좁은 땅덩이에 이 넓은 코트로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동을 하는 운동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맞아. 그쵸. 테니스라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이제 이 땅을 갖기 위한 뭐랄까 혈투랄까? 맞아. 근데 이게 나름 권력이에요. 클럽장이라면 내가 어떤 클럽에서 코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 웰리스 테니스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매번 같은 요일에 오전 시간인데 같은 시간대 그 게스트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유명한 경찰분. 유명하신 그 경찰분 있잖아요. 몰라요. 모르시나요? 네.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항상 오래 이렇게 잡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경찰은 이제 스케줄 근무니까 오전에 이렇게 시간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네. 그리고 운동도 당연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시는 업무의 특성상.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코트를 쓰시는 걸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코트를 항상 저렇게 쓸까? 저는 그때 연대관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왜냐면 저는 연대관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항상 예약을 저는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연대관 코트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어쨌든 늘 테니스를 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3번 4번 테니스 치면은 그만 됐거든. 그 정도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실력에 맞는 사람, 심지어 자기보다 좀 잘 치는 사람도 이제 자기가 이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저는 하나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클럽장들도 그런 거를 더 추구하려고 코트를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근데 거죠. 지방에 이제 널널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그래서 약간 클럽마다 할당된 코트들이 있고. 지방은. 네, 그래서 이제 그 클럽에 하지만 그 클럽에 들어가는 게 어렵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건 어때요? 코트를 어떤 클럽에게 이제 할당을 하는 그 근거가 이 클럽이 이 코트를 관리한다. 네. 뭐 땅도 고르고 뭐 네트도 이 사람들이 산 거고 뭐 그다음 라인기도 사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리를 하고 이 사람한테 이제 운영권을 주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그 코트를 짓기 위해선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건 시민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인 거고. 자기들끼리 따지고 보면은 뭐 시민들의 그런 권리를 협회에 위임을 해서 그 협회에서 이제 한다라는 명목일 텐데. 그게 맞나? 참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게 내가 만약에 그 협회에 소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이 코트를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아니 니들이 뭔데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 관악푸르지오라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네. 여기를 왜 얘기하냐면 관악푸르지오는 아파트가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관악구에 테니스장이 진짜 없잖아요. 공공 테니스장이. 근데 이 아파트에는 테니스가 클레이로 이면이 있어. 우리 집에 백실동이었는데 백실동 바로 앞에 코트가 2개나 있더라고. 네. 너무 탐나잖아. 그래가지고 갔는데 잠겨 있어 항상. 그래서 내가 관리사무소에 갔지. 내가 여기 입주민인데 이거 코트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코트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대. 그래서 그 코트 관리하는 사람 전화번호를 주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코트 관리하는데 그런 사용을 하려면은 입회비를 연간 10만 원을 내야 되고. 연간 1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0월이었어. 그래서 내가 10만 원 내가 낼 수 있는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3만 원만 내면 안 되냐. 왜냐면
이미 1월부터 9월까지 못 쓴 거잖아. 그때가 네네. 10월이니까 4분의 1을 쳐가지고 근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빡이 돌았지. 그래서 내가 구청에 신고를 했어. 이 사람은 개인의 사유재산 어쨌든 그것도 공공용지니까 사유재산이잖아.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했어. 근데 구청에서 이제 행정지도가 관리사무소로 간 거야.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잠깐 오래. 갔어. 갔더니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저는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테니스장을 못 썼는데 네. 그런 식으로 사유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다니까. 입주민들의 그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근데 그러니까 1월달에 내가 이사 갔어요. 그래갖고 한 번도 못 치긴 했어. 한 번 쳐보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 목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 아파트도 네. 그 아파트 아시죠? 네, 그쵸, 그 그쵸. 아파트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없어졌나요? 아니요, 다 없어지진 않았고 그 목동에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 단지 하나에 있는 아파트 면 3코트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코트가 없어졌어요 그냥? 아니요,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를 배드민턴장인가? 보통은 그러지. 이제 네. 옛날에 저 살던 동네도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도 네. 코트가 클레이로 2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하잖아. 그 아파트 사람들 그렇잖아. 막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막 외부인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이때다 싶어갖고 없앴더라고.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그냥 네트만 덩그러니 있고요. 네. 칠 수 있겠더라고. 옛날에 살던 그런 데는. 네, 그러니까. 근데 코트가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내가 너무했나 맞아요. 싶기도 하네. 코트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참 인구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부족하진 않지만 그 프라임 시간대가 부족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시간이 되고 하는 그 시간대에 칠 수 있는 코트들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할 수 있는지. 코트를 더 짓는 게 저거긴 한데. 코트를 더 짓는 게 그 가장 큰 좋은 방법이긴 한데 땅이 없어 서울은. 땅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저는 멀리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활체육 문화가 굉장히 커져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체육시설이 많이 생기는 거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속한 동네에 얼마나 많은 관련한 체육시설이나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맞아요. 가치가 결정이 돼. 그 도시 질이 다르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양재가 때는 살기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런 운동시설이나 그러니까 유락시설이 좀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테니스장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뭐 테니스장이 아니더라도 뭐 축구장이든 뭐 요새 인기 있는 뭐 다른 뭐 스포츠든 뭐 이런 것들이 좀 동네에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게 뭐가 생기는지는 돈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뭐 이거를 축구장을 만들지 테니스장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정치 하시는 분들이고 뭐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그런 거 하시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거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좋아할까 맞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를 만드시니까 근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테니스 사실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 좀 꽤 올라오지 않았나요 테니스?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어요. 이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뭐 그렇지만 여전히 풋살장과 축구장이 1등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왜냐면 그 단위 면적당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용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지어주세요 좀. 그런 거. 시급합니다. 네. 시급해. 근데 이제 좋은 방법이 있어요. 테니스장 짓는 가장 좋은 방법.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면짜리를 딱 만들어. 국제대회 끝나면 어쨌든 그거 써야 되잖아. 누군가는. 그래서 제가 그 롤랑가로스 가봤다니까 윈블던에. 갔는데 걔네들은 그냥 코트를 놀려. 역시 부자 나라는 다르더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미국의 그 아서에시 스타디움 이런 데는 거기는 대관을 해줘요. 네. 우리나라 올림픽 공원처럼 테니스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봤는데 윈블던은 못 치더라고. 애초에 네트를 그냥 치워버려. 왜 잔디니까 그 맞아 잔디. 그 다음에 그 흙도 흙이 이제 까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흙이 되게 비싼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흩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네트를 그냥 치워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니스 이야기 어려우니까 사설 테니스장이 많이 생기는데 많이 생기죠. 사설 테니스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코트비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코트 한 면 만드는 게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정도 드나 진짜? 땅값이 많이 들어서 그러나? 아니 한 2억 든다고 그러던데. 2억? 네. 모르겠네. 네, 한 코트 짓는 것보다 여러 코트를 짓는 게 더 싸다라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싼가? 아니 야외인데 5만 5천 원 받고 뭐 이런 거 한 시간 야외 5만 5천 원. 유명한 그 있죠. 근데 요새는 다 그래요. 다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시초가 있었잖아. 최초의 그 하나. 그렇죠. 퍼프. 곤충. 곤충이요? 곤충? 곤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곤충 테니스장. 곤충 테니스장이 어디요? 수도 곤충. 아 거기 말씀하신 거예요? TS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요? 곤충 테니스장. 곤충? 뭔데요? 알려주세요. 겨울에. 귀뚜라미. 뭐야. 귀뚜라미는 좀 다르죠. 귀뚜라미 실내잖아요. 실외. 오랫동안 거기는 그 가격을 유지해 왔고 나름대로 거기는 그래도 의리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잘 안 올렸어. 왜냐면 한번 분기가 좀 있었는데 그 조금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강남에 거기는 한 번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새로 리모델 맞아. 한 번 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죠. 야외인데. 야외고.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제 참 예약하기 어렵고 거기는 어때요?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난 거기서 치는 사람 되게 부럽더라. 어디냐면 그 서태클 있잖아요. 네. 그 옆에 하드코트. JW? 네. JW. 거기는 부자들만 치는 데인가요? JW 비싸죠. 55,000원, 62,000원 이러는데. 거기는 따로 이런 시스템이 없고 전화로 해서 거기 약간 사설 거기 진짜 사설 코트. 대한 테니스 협회 그 회장님이 만드셨다. 그래요? 네. 대한 테니스 협회 회장님 누구시더라? 가시지 않았나? 다른 분이구나. 그래서 이름인데 JW 그게 앞에 두 자. 그래요? 그분이 아마 만드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저는 거기서 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 잘 치는 분도 있고 못 치는 분도 있었는데 보긴 좋더라고요. 거기 클럽하우스도 멋지게 돼 있잖아요. 네네. 거기 되게 또 하여튼 항상 치면 거기서 막 노래방 소리 나오고 막 맞아. 크고 막 그럽니다 막. 맞아. 네. 하여튼 그런 사설 코트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공공 코트 예약하는 것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테니스 문화를 키우려면 공공 코트를 좀 더 개방하고 좀 예약도 너무 매크로 이런 게 판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하고 동시에 클럽들이 클럽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광고를 해야 되겠다. 광고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클럽을 우리가 전부 다 와해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야. 네. 클럽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클럽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또 우리처럼 이제 테린이나 새롭게 테니스 유입하는 인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테니스장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테니스 예약 문화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테니스 예약이 아니라 테니스 코트 문화에 대해서 예약 문화 뭐 있죠? 빨리 얘기해볼까? 3분 남았는데. 예약 문화 뭐 온라인 예약 있고 전화 예약 있고 줄 서 사는 거 있고 뭐 이런 건데 아니면 그냥 가서 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예약 문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코트 예약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 혹시 예약에 노하우 있으신 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댓글이 그냥 여기야. 이게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알려줄 리가 없어. 당연하죠. 모든 노하우를 왜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영업 비밀인데. 저도 친한 사람 하는 사람은 저는 알려드리는데 뭐 알려드려봤자 이게 수년간의 저는 수련을 통해서 그 눈을 감고서도 예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지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건데 그거를 좀 하시다 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갖고 코트 예약 못 잡으면 진짜 짜증나요. 맞아. 뭐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막 한 6시 1, 2분 사이에 막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거를 이겨내셔라. 열심히 하셔라.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쉽게 되신다. 그 올림픽공원 늘 잡는 사람 있잖아요. 스매시의 팽수님인가? 팽수님이라고 그 아이디가 팽수예요. 진짜? 맨날 그 스매시 들어가 보시면 그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뭐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늘 같은 시간에 올림픽공원 예약해가지고 혼복을 모집하시는 팽수님. 그래서 실제 팽수를 얼굴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어떤 분이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혼복만 치시는. 네, 어쨌든 그분도 이제 테니스 코트 예약을 이제 달인이 되셔갖고 올림픽공원. 저도 올림픽공원 한번 해보려고 새벽에 들어가 본 적 있거든요. 진짜 힘들더만 거기는. 전 너무 멀어서 특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그런 올림픽 공원이나 목동 테니스장이나 서남이나 뭐 그런 시에서나 구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은 뭐 다들 빡세지 않을까. 쉬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양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이사 갈 때가 됐거든요. 이사 갈 때가 됐는데 아파트를 보러 가잖아요. 이제 집을 테니스장 있나? 테니스장 있나 없나 그거부터 본다고. 근데
근데 어차피 그런 데는 요새는 아파트 안에 테니스장은 저녁 7시 이후에는 테니스 칠 수 없잖아요. 못 쳐요? 못 쳐요. 아마 있을 거야. 한 9시까지인가. 9시까지는 네. 그래도 그렇대요. 그렇대요. 양천 아파트 그 양천 테니스장이 9시까지인 걸로 알고. 아, 거기 네. 그 하드코트 새로 하신. 네, 위에. 네. 네. 그렇대요. 거기도 참 재밌는 코트죠. 네. 여튼 저희 K테니스를 말하다 오늘은 테니스 예약 문화를 말하려고 했지만 말을 못하고 테니스 코트에 관한 코트와 클럽과 뭐 그런 이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희가 조금 무거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좀 무거운 얘기고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의견들 저희가 많이 환영하고요. 또 다음 K테니스를 말하다에서는 조금 더 유익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 14회 녹음 해보았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또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피곤한 건 아니고 네. 또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시간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매번 녹음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방송 주제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떨어지질 않아. 고민이 있다. 네, 그러니까 막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 이 방송 주제들이 상당히 신기하고 테니스란 참 이렇게 다채로운 운동이구나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만 허락했다면 지금 K테니스 그 문화 지금 K테니스를 말하다 지금 못 끊었었을 거예요. 못 끊었어요. 네, 지금 더 나갔어야 돼. 정작 말해야 될 걸 더 중심적으로 다루지 못했는데. 네. 저희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급하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녹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녹음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할 말이 많아지고 더 심도 있게 얘기하고 싶고 맞아. 생각을 좀 해서 오시니까 테니스를 지금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놓을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어. 정말 두 분이 열심히 오늘 해주셔가지고 저희 방송 되게 오늘 괜찮게 잘 된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님께서도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은 같이 저희 대화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꾸려봐도 너무 좋죠. 나중에 술 먹방 이런 거. 좋죠. 이게 문제란 말이야. K 테니스는 치중 태담. 치중 태담 저희가 한번. 그러면 저희가 술 먹방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다음에 만나요. 부디.